금값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팔아야 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대체 왜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중국은 작년 한 해에만 225톤을 샀고 러시아는 아예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갈아탔습니다. 인도, 터키, 폴란드까지 줄줄이 금을 모으고 있어요. 왜 미국 부채가 늘어날수록 달러 가치가 약해질수록 금은 더 빛나는 걸까요? 왜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값은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스에서는 금 시대 끝났다고 하는데 정작 돈 많은 나라들은 금을 계속 사들입니다. 개인은 팔라고 하는데 국가는 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25년간 금과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연구해온 김현호입니다. 경제학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줄곧 실물 자산과 화폐 가치의 관계를 추적해왔어요. 특히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습니다. 지금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가 사실은 다음 슈퍼사이클의 시동 구간이에요. 금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절반도 안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금값 하락 소식을 보고 불안해하시지만 역사를 보면 모든 조정 구간이 다음 폭등의 준비 단계였어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거죠. 지금 떨어진다고 파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고 지금 무서워도 모으는 사람은 나중에 웃습니다. 제가 25년간 시장을 지켜보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1970년대에도 금값이 잠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금 시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금값은 26배나 올랐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그 뒤로 5년간 금값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직전에도 금값이 흔들렸지만 1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진짜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입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금값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왜 중앙은행들이 지금도 계속 사들이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요즘 금값 때문에 고민 많으신가요? 팔아야 할지 더 사야 할지 헷갈리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얼마 전 지인 중에 67세 김영수님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 금값이 떨어지자 급히 팔아버리셨죠. 그때 주변에서도 이제 금은 끝났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뉴스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금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고요. 유튜브 전문가들도 지금 안 팔면 더 손해본다고 난리였습니다. 김영수님은 10년 넘게 조금씩 모아온 금을 그렇게 다 정리하셨어요. 팔고 나서는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휴, 이제 손실 더 보기 전에 빠져나왔다고요. 주변 사람들도 잘했다고 했대요. 그런데 불과 2달 뒤 국제 금값이 다시 급등하면서 그분은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시더군요. 왜 그땐 그렇게 겁이 났을까? 왜 조금만 더 기다리지 못했을까 하면서요. 10년 공든 탑이 순간의 공포로 무너진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70세 이명숙님은 2020년 코로나 때 금을 팔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금값이 2배 가까이 오르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위기 때 팔면 안 되는데 위기 때 제일 무서우니까 팔게 되는 거죠. 저는 25년간 금의 사이클을 추적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금은 공포 속에서 산 사람이 결국 웃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조심하는 게 금 투자의 기본이에요. 지금처럼 금값이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남들이 겁먹을 때 용기를 내야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의 조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5년 안에 금값이 5배까지 오를 수 있는 근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매수 타이밍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자산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금값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미국의 부채는 이미 37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미국 국민 한 명당 약 11만 달러씩 빚을 진 셈이에요.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 합쳐서요. 문제는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2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어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를 넘으면 통화 가치가 10년 내에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 선을 넘었어요. 제가 만난 72세 박성호님은 달러 예금만 믿고 있었습니다. 달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죠. 기축통화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작년 환율 급등으로 오히려 원금 손실을 경험했어요. 달러 가치 자체는 떨어지는데 환율만 올라가니까 혼란스러우셨던 거죠. 통장 잔액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드는 이상한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의 일부를 금으로 분산하고 계십니다. 달러만 쥐고 있기보다 일부는 실물가치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 단타 매매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자산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자산 중 얼마나 실물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목금리보다 중요한 건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입니다. 은행 이자가 4%라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물가가 5% 오르면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100만 원 넣어놨는데 1년 뒤 104만 원 받았다. 그런데 물가는 5% 올라서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사던 걸 지금은 105만 원 내야 산다. 그럼 결국 손해본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시기마다 금값은 평균 140%나 상승했습니다. 1970년대가 그랬고 2010년대 초반이 그랬어요. 69세 김진옥님은 예금 금리가 오를 때 안심했습니다. 이자 더 받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은행에서 문자도 오고 예금 가입하라고 전화도 오고요. 하지만 물가를 계산해보니 실제로 돈의 가치는 줄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이자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트 가면 물건값 오른 거 체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을 조금씩 모으고 계십니다.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률을 먼저 보세요. 금리는 숫자일 뿐이고 물가가 높으면 현금 가치는 녹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돈의 실질 가치를 계산해 보셨나요? 통장에 있는 돈이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을 수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국이 금 매입을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량은 195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중국은 공식 발표만 해도 매달 수십 톤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비공식까지 합치면 그 양은 훨씬 많을 거예요. 왜 나라들이 금을 사들이는지 아세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경제 전쟁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게요. 65세 최은자님은 뉴스에서 중앙은행도 금을 산다는 걸 보고 그제야 금을 다시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도 사는데 나도 사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중앙은행이 하는 행동을 개인 투자자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움직이거든요. 단기 수익 보려고 금 사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사는 겁니다. ETF로 살지 실물로 살지는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금을 자산의 일부로 가져가는 겁니다. 왜 나라들은 팔지 않고 모으는 걸까요? 금이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채굴에서 정제까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오늘 광산을 발견했다고 내일 금을 캘 수 없어요. 탐사하고 허가받고 시설 짓고 채굴하고 정제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듭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신규 광산 개발은 30년 중 최저 수준입니다. 채굴 비용도 너무 높아서 새로운 광산을 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환경 규제도 강해지고 있고요. 70세 이기철님은 금값이 오르자 이젠 공급이 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보셨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그래요. 하지만 3년째 생산량은 줄고 있습니다. 금은 주식처럼 단기간 공급이 늘지 않아요. 땅속에서 캐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가짜 투자처나 금 생산 투자 같은 사기 광고에 주의하세요. 금광산 투자로 200% 수익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지금 금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없어서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화폐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값은 폭등했습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오일 쇼크, 2020년대 코로나와 인플레이션, 세 시기 모두 인플레이션 정점 때 금이 급등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믿지 못하게 되면 실물로 달려갑니다. 종이 돈은 불안한데 금은 믿을 수 있으니까요. 66세 박미라님은 돈은 돈이지 하고 믿었습니다. 지폐에 찍힌 숫자가 가치라고 생각하셨어요. 평생 돈 모으고 저축하면서 살아오셨죠. 하지만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보고 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의 일부를 금으로 전환하세요.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는 건 위험하니까 분산이 핵심입니다.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분은 돈을 화폐로 보시나요? 가치로 보시나요? 지폐는 종이일 뿐이고 금은 실물 가치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는 오르는데도 금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금리 오르면 금값 떨어진다는 공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1970년대 금리 인상기에도 금값은 26배나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물가가 금리보다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리 10%여도 물가가 15% 오르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거든요. 71세 오재우님은 금리 인상기에 금을 팔았습니다. 금리 오르니까 금값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셨죠. 경제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했고요. 하지만 몇 년 뒤 금값이 10배 오른 걸 보고 망연자실하셨어요. 단기 금리보다 장기 인플레이션 흐름을 보세요. 금리 오르면 금 떨어진다는 단순한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여러분은 금리를 볼 때 물가도 같이 보시나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진짜 흐름이 보입니다. 달러 중심의 불안패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50년간 달러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 그 구조가 변하고 있어요. 전 세계 외환 보유고 내달러 비중은 70%에서 50%로 감소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있고 러시아는 아예 루블과 금으로 거래하고 있어요. 74세 장윤성님은 달러는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금을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세계 금융의 변화를 남의 일로 두지 마세요. 달러 급락기에 금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지금이 새로운 화폐 시대의 초입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금값 상승의 구조적 이유를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금값은 하루 변동이 적지만 누적 상승률이 높습니다. 주식처럼 하루에 10%씩 오르내리지 않아요. 대신 5년, 10년 단위로 보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2000년에 온스당 300달러였던 금이 2024년 현재 2,700달러예요. 거의 9배 오른 거죠. 그래서 단타보다는 꾸준한 적립이 핵심이에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 자동 매수로 설정하세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금값이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면서 평균 단가를 맞춰가는 거죠. 이걸 달러 코스트 평균법이라고 해요. 가격 신경 안 쓰고 꾸준히 사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이라도 적립식으로 전환해 보실까요? 시작이 반입니다. 은행 금통장이나 증권사 금 적립 서비스 이용하시면 돼요. 실물 금은 보관 안정성이 장점이고 ETF는 유동성이 장점입니다. 실물 금은 손에 잡히는 안정감이 있어요. 금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죠. 위기 때 시스템이 무너져도 내 손에 있으니까 안심되고요. 반면 ETF는 클릭 한 번으로 사고 팔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보관 걱정도 없고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보관 수수료와 황금성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물 금은 보관 비용이 들고 팔 때 시간이 걸려요. 금은방 가서 시세 확인하고 거래해야 하니까요. ETF는 수수료는 적지만 실물이 없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위기 오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감이죠. 자산 30% 이내 범위에서 균형 있게 배분하세요. 여러분은 손에 잡히는 금이 좋으신가요? 간편한 ETF가 좋으신가요? 본인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RSI 과열 이후 하락 구간은 매수 기회입니다.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올랐을 때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가 바로 분할 매수 타이밍입니다. 모두가 열광할 때 사면 고점에 물리고 모두가 겁먹을 때 사면 저점에 사는 거예요. 한 번에 큰 금액 매수는 위험합니다. 타이밍 잘못 잡으면 한동안 손실 구간에 갇힐 수 있어요. 3회에서 5회로 나누어 매수 타이밍을 분산하세요. 오늘 100만원어치 살 거면 한 달에 걸쳐 20만원씩 5번 사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가 안정적으로 맞춰집니다. 이번 조정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혹시 겁먹고 팔진 않으셨나요? 조정은 기회예요. 최근 금 투자 200% 보장이라는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큰 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곳들이 많아요. SNS나 유튜브 광고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금거래소는 절대 피하세요.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돈 넣으면 출금 안 되고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식 인증된 거래소 또는 은행 제휴 서비스만 이용하세요. 한국거래소 KRX나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통장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혹시 주변에서 유혹하는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은 99% 사기예요. 금은 위기 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얼어붙을 때도 금은 버팁니다. 오히려 더 오르기도 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후 자산의 안전벨트로 활용하기 좋아요. 생활비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투자하세요. 당장 쓸 돈까지 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급하게 현금 필요할 때 곤란해져요. 연금, 예금, 부동산 중 일부를 금으로 분산하세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내 자산 중 얼마를 지켜야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그 금액만큼은 금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금의 본질은 화폐의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류가 거래를 시작한 이후 금은 항상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5천년 넘게 금은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지식 없이 시작하면 사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기본 개념이라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경제 뉴스 금 시세를 함께 점검하세요. 저녁 식사 후 10분만 투자해서 오늘 금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같이 분석해 보는 거예요. 가족 중 금 투자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함께 공부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금은 떨어질 때 팔아야 한다고 믿지만 사실 금은 조정기마다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1970년대도 그랬고 2008년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금의 역사를 보면 항상 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잘못된 상식은 금리는 오르면 금값은 떨어진다는 말이고 올바른 이해는 실질 금리가 낮을수록 금값은 오른다는 겁니다.
명목금리만 보지 말고 물가를 같이 봐야 해요. 금리가 4%여도 물가가 5%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뭘까요? 달러나 현금만 쥐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의 가치가 녹아버립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들죠. 10년 전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지금은 1,500만 원 내야 삽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가치는 줄어든 거예요. 반면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명확합니다. 금으로 자산의 일부를 지켜두면 위기 때 버팀목이 돼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늘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무너질 때 금만 올랐거든요. S&P 500 지수는 반토막 났는데 금값은 2배 올랐어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은 위기의 친구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금은 더 단단해져요. 지금처럼 부채가 폭증하고 화폐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 금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가치의 저장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금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종이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찍어낼 수 없습니다. 땅 속에서 캐내야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희소성이 가치를 만드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산의 10%를 실물 가치로 전환하는 것. 지금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금으로 바꿔보세요. 5천만 원 있으면 500만 원을요. 10%는 생활에 지장 없으면서도 위기 때 든든한 울타리가 돼줍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은행 가서 금통장 개설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해요.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증권사 앱으로 금, ETF 사는 것도 클릭 몇 번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으로라도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 대신 오르는 또 다른 실물 자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만큼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은 더 높을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은이나 백금 같은 귀금속은 물론이고 최근 주목받는 희토류까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나 반도체에 필요한 희토류 같은 거요. 이런 자산들도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금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이 진짜 시작이라는 말 공감되시나요? 금값이 떨어질 때 불안하셨던 분들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금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떤 게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